반갑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에카르트 톨레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책인데, 항상 저는 이 책은 항상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고요. 이 책이나 레스터 레븐스님의 책이나 디필 초프라님의 책, 이런 성각자 분들의 책은 항상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간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 공유해 드릴게요. 80쪽입니다. 80쪽. 자, 여기서 보면은 질문응답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감각이 없다면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을 것입니다. 되게 이제 미래 목표 지향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자 에카르트 톨레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은 전혀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에고는요, 우리의 거짓자 에고는 과거와 미래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런 시간의 관념을 좋아한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참나, 우리의 진자는 과거와 미래에는 초점을 맞출수록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삶이라는 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쉽게 하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천재 과학자들은요,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천재 과학자들은 그 시간의 환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하셨어요.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뜨겁네요. 네. 우리는 1차원이라는 단면에서는 2차원의 면을 볼 수 없고 2차원에 사는 생물이 있다면 2차원의 면에 사는 생물은 우리가 사는 이런 입체적인 3차원을 인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이고 우리의 눈은 3차원만 인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4차원인 우주, 시공간의 연속체인 우주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환상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계속해서 실제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면은 우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여러분 아시죠? 계속 그 시간의 흐름이 다르고 그런 그 어떤 아버지의 시간과 그런 어떤 현상을 초월한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죠? 시간적인 것들, 어떤 그런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이제 본성들 등등을 쉽게 표현해주는 좋은 영화였고요.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책을 통해서 해드리면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라는 망상을 끝장내라고 합니다. 시간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마음이 멈추어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시간의 덫에 갇히는 일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대요. 자, 과거와 미래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현재 순간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하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그래서 고대 영적 스승들이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보았다고 하죠. 에크하르트 톨레님도 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책을 통해서 그 외도 책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현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시죠. (86쪽입니다) 자, 당신은 잠시 동안 그 시간에서 해방될 수가 있대요. 지금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스크린을 거치지 않은 채 나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종류의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그런 깨우침 속에는 살아 숨쉬는 만물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삼라만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나무를 알 수 없습니다. 나무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이죠. 내 마음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당신을 알 뿐입니다. 깨어있는 존재만이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속의 알을 위한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나날의 삶을 영위하는 실용적인 영역이 그것입니다. 마음이 만약 삶의 전 영역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까지를 다 지배한다면 마음은 괴물이나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시간 없음의 상태가 어떻게 당신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잠시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거나 아무리 심오한 것이라도 한 번의 경험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오랜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존재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과거나 미래에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죠? 내 생각이 떠돕니다. 과거나 미래 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마다 그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능하면 자주 시간의 차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늘 현재와 비교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이거나 나쁜 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존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하거나 뭐 기분이 좋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즐겁고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고 뭐 그렇게 되겠고, 더 나쁜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근심과 걱정에 잠기게 되겠죠.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다 신기루 같은 것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님은 둘 다 신기루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삶 속에서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지 않다고 깨닫는 순간 현재에 있게 됩니다. 내가 또 미래에 걱정을 했네? 내가 또 쓸데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이 잠겼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결국 현존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하고 내가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조금 밖에 창문이 열어져서 조금 시끄러워서 제가 빨리 닫고 오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속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다른 요인이 들어와서 자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늘 지켜보세요. 제3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당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감시자가 되십시오. 내 마음의 감시자가 되는 겁니다. 당신 자신의 반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자주 딴 생각을 하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지 한번 몇 번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관찰하는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보고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문제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 내 마음의 관찰자가 되면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서 느꼈던 것보다는 강력한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멋진 바다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보면서 감탄하는 순간 있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절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가슴이 탁 트이면서 우와 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 그 몇 초 순간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고 표현을 하죠. 그죠?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아니면 정말로 행복한 경험을 할 때, 그 순간이 여기서 말하는 오롯이 현재에 집중하는 그 현존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현존의 순간이 계속 이어지려면 계속해서 이런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오롯이 현존을 하면 우리는 수많은 나의 소망과 수많은 나의 기대들, 이거 이루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욕망이나 또 소망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완전하게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느낌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루 중에 이어져 가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맛보게 될 삶의 기적과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시간은 환상이니까. 시간은 환상이에요. 우리 그 부처님, 붓다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의 모든 것은 다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즉 깨달은 자는 그것을 알고 세상을 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매여서 그 환상이 환상인 걸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의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자세히 목록 들어가시면 이런 종류의 많은 책들 함께 마음 공부를 위해 공유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많은 분들께 주변에 많은 분들께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